1975년 4월 30일 월맹 탱크가 대통령궁을 점령했다. 월남의 수도인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되고 자유월남은 패망을 한 것이다. 국가의 패망으로 인해 월남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공산화된 조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의 국호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국기와 수도도 북부 베트남의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산화된 베트남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자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 고위 공무원,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들은 물론 군인, 경찰 모두 정신개조 수용소에 강제 수감되었다. 교도소, 월남군 부대시설 등을 개조한 이곳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최소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사상 개조를 명목으로 처형당하거나 숙청당했다. 특히 월남 정부 하에서 반정부, 반체제 운동에 앞장섰거나 월맹에 적극 협조했던 교수, 종교인, 학생, 민주 인사들조차 예외 없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다. 감옥에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둠 속에 그냥 가둬놨대요. 어둡게. 그리고 가끔마다 풀리면 햇빛도 안 보이는데 보기 힘든다고 그 정도로. 몸 다 구부려 뼈 아프고 그 정도로 당했대. 2년이나. 그런 어둠 속에 가둬놨대요. 감옥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만 또 어둠 속에 있대요. 구국 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단체를 결성해 반정부 활동에 앞장섰던 승려 틱직구왕은 일명 호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비좁은 칸막이 속에 오랜 기간 갇혀 결국 다리가 굳어져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사제들과 신도들의 반전투쟁을 유도하며 정보 방첩기관 무력화에 앞장섰던 찬틴 신부 또한 감옥살이를 면치 못했다. 다른 반정부 지도자들도 강제 수감되어 머리를 강제 삭발시켜 머리털을 물에 타 마시게 하는 등 각종 고문을 피할 수 없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2001년 4월 29일 베트남 특집 탐사 보도를 통해 수용소 수감자는 독방 감금, 위험한 노동, 밀폐된 공간의 감금, 각종 구타와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스스럼 없이 자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 보도를 통해 정신개조 수용소에는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공식 절차 없이 강제 투옥되었고 수용소에서 적어도 16만 5천 명 이상이 처형당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 수천 명이 대나무 죽창에 찔리고 독성 화학물질을 주사 맞는 등 다양한 학대와 고문을 당했으며 미국 국무부의 발표 자료를 인용해 17년을 투옥당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적어도 이러한 수용소가 150여 개 이상 운영되었으며 남베트남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친인척은 이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보도했다. 공산주의는 역시 공산주의다. 일단 통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려 또는 무슨 신부 이런 사람들 또 운동권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자기들 공산화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강력한 통제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뭐 배설도 주고 굉장히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거기서 반발을 일으키는 놈은 숙청해버리고 응? 좀 긴가민가 하는 놈은 그 수용소에 넣어서 교육시키고. 월맹은 정치적 탄압에 이어 사회 곳곳에 손과 발을 묶었다. 공산화에 장애가 된다는 명분으로 기본적 인권을 철저히 탄압했다. 먼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했다. 종교의 자유 또한 허락하지 않았다. 종교단체를 모든 사회단체의 상위 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에 강제로 편입시키고 종교계의 신문과 잡지 발간을 정지시키는 등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줄줄이 체포, 구금되었다. 또한 변방의 신경제 지역으로 230만 명이 강제 이주되어 밀림 늪지대에서 굶주림과 질병, 착취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했다. 통일 전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 명칭을 호치민시로 바꾸고 거리 이름도 변경했다. 과거 남부사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월맹 혁명가들과 관련 있는 이름으로 대체한 것이다. 심지어 전 대통령 응오딘 지엠과 많은 전직 장관, 장군 등 고위 인사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시체는 불태워졌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하고 공산 사회주의식 통제 경제로 강제 전환했다. 먼저 500대 1로 화폐 개혁을 단행하여 개인이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몰수했다. 자본가들의 재산도 국가에 자진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제 몰수하였고 1,500개의 개인 기업을 국유화의 이름 아래 모두 빼앗았다. 농민들의 토지는 물론 농기계, 가축까지 몰수하여 집단 농장화하고 공동생산 배급제로 강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세계 2, 3위의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은 급기야 매년 100만 톤의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로 농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농업 집체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 농업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가면은 식량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통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레드완은 1976년 개원 국회에서 조국을 10배 더 크고 10배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공산화된 베트남 경제는 10년도 못 가서 총체적 파탄 상황에 봉착했다. 400만 명 실업사태, 굶주림, 강제노동 등 극히 암울한 상황에서 월남 국민들은 탈출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감에 조악한 뗏목과 보트 등을 만들어 목숨을 건 보트 피플 대열에 끼었다. 전신주도 걸을 수만 있다면 탈출할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